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푸른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환입니다. 오늘 이경 선생님 모시고 계속해서 강박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 강박증의 인지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행동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이 정말 중요하죠? 네, 강박증에 이제 아무래도 인지치료보다는 행동치료가 좀 더 효과를 많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강박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인지치료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생각이 막 엉겨붙어가지고 생각을 막 구분해내지 못하고 생각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생각과 싸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지치료는 약간의 구조적인 정도만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고 행동치료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박증의 행동치료는 과연 무엇이고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치료인가요? 네, 저희가 이거 행동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 지속되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박증이 지속되는 이유는 강박 사고가 있을 때 강박 행동이 주는 이제 이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 손잡이를 만지면 손이 오염됐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강박 사고가 있을 때 불안감이 밀려 들어오고 이런 게 심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손을 수차례 씻으면은 불안감이 감소하는 이득이 있죠. 이런 이득을 강박 행동이 지속되는 한 내담자는 계속 취하게 되고요. 강박 행동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경험이 주어지질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박 행동이 없이도 내가 괜찮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강박 사고에 계속 노출을 시키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행동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ERP라는 기법인데요. 한글로는 이제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치료법입니다. 아주 효과가 좋다고 연구적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여러 연구에서 효과는 이미 입증되어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만든 치료 지침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치료 지침에서도 강박증의 인지행동 치료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치료이고 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기법이 이 ERP라고 얘기하는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행동치료의 원리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강박증 환자분은 좀 찝찝함이 가장 불편하잖아요. 뭔가 하고 나서 찝찝하다. 뭐 확인 안 한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더러운 걸 만진 것 같아 좀 찝찝하다. 이런 찝찝함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뇌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찝찝함이라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강박 행동은 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ERP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찝찝하긴 한데 찝찝함에 내가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삶을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서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치료의 과정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찝찝함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경계해야 될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새로운 학습을 자꾸 머릿속에다가 학습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출 및 반응 방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이게 노출 및 반응 방지를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거 노출을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겠죠. 네, 타겟을 정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이걸 저희가 노출 위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타겟을 결정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순서를 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떤 것을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지 이해하려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자기 모니터링이라고도 하는데 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나 혹은 감정이 이제 들어오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때 어떠한 강박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은 이 공통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결 강박을 가지신 분들의 노출 목록은 이런 게 있겠죠. 뭔가 책상 만지는 것, 혹은 아니면 샤워 시간 줄이는 것, 손 씻는 시간 줄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노출 목록이 될 텐데 그 노출 목록들 중에서 가장 내가 해볼 만하다 싶은 것, 나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 가장 기꺼이 한번 내가 노출을 해보면서 불편함을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서 이제 노출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쉬운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이점이 일단 성취감을 얻게 되거든요. 내가 이거 해도 되는구나. 치료한 게 먹히는구나. 오히려 이거 안 해보니까 훨씬 편하구나. 라는 여러 가지 성취감이나 경험들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치료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증상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혹은 가장 중요한 내가 이 강박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식의 이제 경험을 점점 확고하게 머릿속에서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행동치료의 원리라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이 행동치료를 어떻게 좀 이것을 우리 행동을 늘어나게 만들고 우리 행동을 줄어들게 만들고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환자들이 이제 강박 행동을 할 때 어떤 이득이 있어서 계속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이득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잘 이해하면은 좀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득을 주어지는 방식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길게 봤을 때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뭐 술 먹으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단기 결과가 있어요. 잠도 잘 오고 이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막 풀리고 그러면은 술을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해서 꼭 장기적인 이득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술을 먹죠. 그 이유는 어쨌든 이 단기적인 이득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기한테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이죠. 단기적인 결과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우리가 그 뒤에 뭐 어떤 것이 주어지는지는 사실 잘 살펴봐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인간은 참 본능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결과와 장기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장기 결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강박증 치유에서도 중요한 게 결국 불편한 걸 참아야지만 네가 좀 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장기 결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좀 요령이 필요할까요? 단기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실 그냥 내가 안 하고 있어 보려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 주는 이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좀 주어져야 될 겁니다. 다른 것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내담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겠죠. 그걸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가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가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가치. 만약에 이런 가치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상태를 견뎌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그것 행동을 하는 대신에 안 하는 게 나한테 어떤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은 청결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손을 계속 씻고 싶은데 손을 자꾸 씻게 됨으로써 내가 내 아이와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것들이 생각해봐야 될 가치가 되는 거네요. 외래에서 환자분 만나게 되면은 강박 증상을 없애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강박 증상이 사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강박 증상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삶의 질을 잘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의 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살고 싶냐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이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왜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강박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ERP라고 하는 행동치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